안녕하세요. 명리학개론 강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이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형사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형사상이라는 의미는 절기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하늘의 명령이 다 다르게 주어지게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살아야 되니 사람 역시 그 하늘의 기운에 맞춰서 하늘의 명령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분이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분이지 회남자 천문원에서 천지에 정기가 쌓여 나온 것이 음양이고 음양이 정기에서 나온 것이 사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시의 정기에서 나온 것이 만물이다. 즉 천지간에 하나의 기운에서 나온 것을 음양이라고 하며 이러한 음양의 기운은 지구에 사시를 만들어내었고 사시는 오행이라는 만물을 낳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우리들이 되는 것이고 즉 우리들은 사계절의 기운이 쌓여 나온 것이고 그 기운 속에는 음양의 기운이 깃들여 있다. 이것이 이 사시라고 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자, 그 기운은 천지간의 기운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만물을 낳는다 하여 음양에는 조화가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라는 것은 음양 운동에 의한 노소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계절의 변화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천지에서 이체가 되는 음양이 나왔고 음양이 충기하여 사시가 생겨났으며 사시가 중화하여 용이 되는 만물이 생겨난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비물질 범위에 속하는 기가 기화하여 물질이 되는 만물을 탄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면은 자, 태초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있었죠. 이런 하나의 기운. 그것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뭐 청지창조라는 의미 혹은 빅뱅 이론처럼 큰 폭발에 의해서 하나의 기운이 우주의 음양으로 나뉘게 되고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게 되니 이것이 움직임, 순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사시를 만들어냈어요. 순환하게 돼서 그래서 사시는 다시 오행이라는 만물을 탄생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만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의 기운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 기운 속에는 음양의 기운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양의 조화가 이루면은 만물을 낳고 음양에는 조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운이 음양으로 나뉘었고 음양은 지구에게 사시를 만들어 놨고 사시에 의해서 오행이라는 만물이 태어나는데 그 음양의 노소라고 하는 사시는 바로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천지에서 이체가 되는 음양이 나왔고 음양이 충기하여 사시가 생겨났다. 즉 비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기운, 하늘의 기운, 그것을 기라고 하고요. 그것이 물질이 되는 만물을, 오행이죠. 만물을 탄생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를 우리는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물을 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용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음양의 기는 일정한 틀을 지니고 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순환상생이라는 뜻인 거죠. 어떻게? 계절을 통해서. 그래서 사시라는 것은 계절을 만들었다는 걸 뜻하고 그 계절에 의해서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숙성되고 소멸된다. 이것이 생장성멸이라는 기운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이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지인데요. 이지라는 것은
동지와 하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한난을 판단하기 위한 구분과 같은데요. 음양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 춘추본로 천변제인의 다음 글을 참고할 만하다 했습니다. 동지와 하지에 대한 의미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음양은 1년에 2번 만난다. 남방에서 만나는 것은 여름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고 북방에서 만나는 것은 겨울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겨울은 만물의 기운이 죽는 것인데 모이는 법칙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요.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원래 글자는 근목수화라는 의미예요. 여기를 다시 수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근목수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목수화. 자, 근목수화는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으나 음양을 따라 힘을 하나로 합쳐 공을 세우는 것이지 음양은 아니다. 이 수화라고 하는 큰 기운, 두 가지 기운이 있죠. 따뜻한 기운, 양과 차가운 기운인 음을 뜻하는데 그 기운이 주관을 해서 금목수화를 각기 만들고 생성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음양이라는 것은 아니다. 음양에서 기인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따라 주인을 돕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소양은 목이 일어나는 것으로 봄에 낳고 태양은 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여름에 기르는 것을 돕고 소음은 금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을에 이루어지며 태음은 수가 일어나 겨울에 숨는 것을 돕는다. 이게 금목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늘에 하나의 틀이 있고 기틀, 그 틀에서 기화되어 기운이 변화돼서 지구의 천지가 조판이 되었고 지구와 만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구에는 이 천지간에 있는 음양의 두 기운이 작용을 하겠죠. 이 두 기운은 동지와 하지로 나뉘어 서로 만나니 이를 한난이라고 나눠질 때라 한다. 한난이 나뉘어진 때가 바로 동지와 하지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양화한 기운으로 생화지기를 지니고 있으니 만물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하며 하는 음수한 기운으로 멸화지기를 지니고 있으니 거두고 응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양화한 기운은 만물을 탄생시키고 기르고 음수한 기운은 만물을 거두고 응결시킨다. 이것이 한난의 의미인 거고 이것이 만나는 시기가 동지와 하지라는 것을 뜻해요. 그때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천지간의 한난은 대립과 공존을 거치는 노소작용에 의해 땅에 조습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습은 춘분과 추분으로 나뉘어 만물의 생명작용을 돕는데 이와 같이 천지간에는 하늘의 기운인 한난과 땅의 기운인 조습이 생겨나 사계절을 이룬다 하겠다. 이러한 사시의 한난 조습은 기화하여 만물을 낳게 된다. 즉 이분이지라고 하는 한난과 조습에 의해 사계절이 만나게 되고 그 사계절을 통해서 만물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이지라는 것은 동지와 하지를 뜻했고 동지부터 하지까지 또 하지부터 동지까지 이렇게 음양이 따뜻한 기운이 주관할 때와 차가운 기운이 주관할 때가 각기 다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이분이라는 것은 춘분과 추분의 조습을 판단하기 위한 구분과 같다. 한난 조습은 사계절을 순환하면서 동지부터 하지까지의 생화지기는 동지부터 하지까지 양력 이제 12월이 지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동지부터 하지까지를 생화지기라고 하는데 동지부터 춘분까지는 한습한 기운을 부려 만물을 낳게 하고
아직 추울 때라는 뜻인 거죠. 봄까지는. 그리고 습한 기운이라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춘분부터 하지까지는 난습한 기운을 부려 기르는 역할을 한다. 한습한 기운은 만물을 낳게 하고 난습한 기운은 기르고 성장시키는 역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지부터 동지까지 이때는 멸화지기라는 시기예요. 즉 생화지기는 이게 봄, 여름인 거고 이제 여름부터 이제 가을과 겨울은 멸화지기라는 뜻이에요. 그중 하지부터 추분까지 난조한 기운을 부려 완성하게 되고 결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완성을 시킨다. 추분부터 동지까지는 이게 한조한 기운을 뜻해요. 이게 오타예요. 한조한 기운을 부려 만물을 끌어안게 한다, 응결시킨다, 감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이 천지간에 난은 온도로서 생명을 주관하고 난이 아니라 여기가 한난이네요. 한난. 천지간의 한난은 온도고 생명을 주관한다. 생멸을. 그 다음 조습은 습도로서 생성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습도는 만물을 이렇게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되고 이렇게 만들고 열매를 갖추게 하고 완성시키는 모습이 조습이 하는 역할이고 한난이 하는 역할은 태어나게 하고 멸하게 하는 죽이는 모습을 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춘추번로 음양 출입을 살펴보면 양화한 기운은 동지, 양력 12월이죠. 동지 12월 24일쯤이에요. 동지 자중개수, 이때 일양이 생하다. 일양이 처음 탄생을 하는 걸 뜻해요. 양의 기운이 동지 이후부터. 그리고 춘분, 묘중을목, 춘분에서 사양이 발생하고 음수한 기운은 하지, 오중정화에서 이름 칠양이 만나 결실이 되고 추분에서 유중신금, 사음에 이르게 된다 하였다. 즉 동지부터 양의 기운이 하나가 탄생해서 점점 양의 기운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하지부터는 다시 음의 기운이 생겨나게 돼서 이제 하지부터 음의 기운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전하여 동지, 이게 다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동지가 돌아온 거예요. 동지부터 시작을 했다가 다시 하지를 겪고 추분을 지나 다시 동지가 된다면 이것이 여기는 일양 칠음이 만난 겁니다. 여기 오타예요. 칠음, 일양 칠음, 일양 칠음이 만나 어미가 자식을 낳듯이 만물이 다시 만물을 낳는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음양은 사시의 변화를 통해 동정을 달리하면서 두 번을 만나는데 동지에는 지하에서 낳고 하지에는 지상에서 낳는 것이다. 이 뜻이 뭘까요? 동지에는 처음에 양화가 생겨났어요. 양의 기운이.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동지 이후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하지까지 열심히 자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에는 지상에 낳는다. 내가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동지에는 내가 태어난 것 같고 하지에는 내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하지에는 내가 낳고 동지에는 내가 낳은 것이 낳는 것이 된다. 다시 이렇게 동지가 되게 되면은 또다시 내가 낳은, 내가 하지에 자식을 낳았다면 이제 자식이 다시 손주를 낳는 것과 같겠죠. 이렇게 계속 순환 상생한다라는 의미예요. 돌고 돈다. 계속 이어진다. 결국 기화생성은 음양이 충기로서 사시를 낳고 사시는 충화하여 팔품에서
만물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계절의 순환을 뜻합니다. 그 기준점이 동지와 하지, 이것에 의해 한난의 기운이 작용을 하고, 춘분과 추분에서는 그 한난의 기운에 따라 만물이 자라고 성장하고 완성되고 감추고 응결하는 그런 만물의 모습과도 같다. 그 기준점이 바로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2분 2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